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말과제 AI 시대의 문제와 해결 중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대해서 발표하게 된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2020-3002구 이준영입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대략적인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장 바탕이 되는 AI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 가지 문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과제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토론 주제를 제시한 뒤에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AI라는 존재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제작한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인간의 명령에 따르며 인간의 연상 능력에 도움만을 주었다면 인간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AI를 미래 최대 성장 동력으로 판단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과 같은 세계의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 가운데 우리는 운송업, 즉 자율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독일의 벤츠에서 핸들 조작 자동화 연구를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초보적인 즉 중앙선이나 차선을 지키는 등의 연구가 지속되다가 2004년에 미 국방부에서 세계 최초의 무인 자동차를 공개하였습니다. 점차 개발이 전진되어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이쪽 표를 보시면 레벨 0부터 레벨 6까지 차례대로 비자동,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입니다. 현재에는 2단계인 운전자 지원까지 상용화되었으며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서 3단계 부분 자동화, 4단계 조건부 자동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전기전자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운송업과 인간의 생활에 전례 없는 혜택을 가져다줄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감소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할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뒷장에서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문제입니다. 2018년 미국의 애리조나주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한 여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시범 운행 중이던 우버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당시 사건을 분석한 교통사고 감식 전문가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인간 운전자였다면 돌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조사 후 그에 대한 원인으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자율주행 차가 보행차를 감지했지만 거짓 긍정 (false positive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긍정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보행자를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 무시하고 달려도 괜찮은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긴급 상황을 위해 인간 보조 운전자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운전자의 간섭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책임을 프로그램에게 전가할 수 있을지와 같은 논란입니다.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 명의 운전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운전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프로그램이 인간을 대신하는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어떤 이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최근의 여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소유한 사람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제조사에서 법적, 기술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음을 확신하여 판매 허가를 결정한 뒤에 소비자들 역시 자신들이 구매하는 차량이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인지하고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사에게만 돌린다면 본사에 차체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교류하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산업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그에 따라 발전은 더뎌질 것입니다. 2017년에 개최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며 이러한 논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 뒤에 차량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경우 소유자가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로 처벌의 수위나 대상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윤리적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트롤리 딜레마란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툴루즈 대학 교수 장 프랑스와 보네퐁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방에 5명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의 방향을 바꾸면 다른 한 명의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탑승자가 희생하게 되는 사진의 A와 C 상황을 가정하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희생자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자율주행차를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방향을 바꿔 운전자가 희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수의 보행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응답이 반대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수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나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구글의 최고 개발자인 제프 디는 기자간담회 Made with AI에서 트롤리 딜레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을 코딩하면서 왼쪽 2명이 있고 오른쪽 3명이 있으면 오른쪽을 살린다고 코딩을 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동시에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 인간은 4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나 컴퓨터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었으나 그에 따라오는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운전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값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훨씬 저렴한 유지 보수 비용으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각종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떠한 기업도 인간 운전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9년 운수업 조사 잠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상 운송업 종사자는 무려 95만 9천여 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유지 및 보수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의 수는 증가하겠지만 이 많은 종사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 상에서 짧은 미래에는 인간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동승을 해야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먼 미래를 보았을 때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2040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와 시장 진입의 파급 효과를 미리 인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실업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란 무엇인지, 상용화된 후 발생할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이 여태까지 불가능한 하고 여기고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행동과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서 소개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송화뿐만 아니라 의학,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해 법적, 윤리적, 사회무적 문제가 발생하듯 기술의 발전이라는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술에 맞는 법안을,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인 보완을 이끌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개인은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부작용을 인식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입니다.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답이 나오지 않아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트롤리 딜레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